안녕하세요. 오픈도어에 투자하고 있는 오덕후입니다. 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요 며칠 너무 바빠서 좀 낮 시간에 잠자는 걸로 할애를 조금 많이 했고요. 주가가 계속 떨어지다 보니까 이 책을 많이 읽었어요. 책을 불안하다 보니까 책을 많이 읽었고 다행스럽게도 좀 어제 반등을 한 모습이네요. 예, 지금부터 조금씩 올라갔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어, 오늘 뭐 사실 뭐 특별한 소식은 없는데 8월 1일 날 이제 2분기 실적 발표가 있을 거라고 나온 상태네요. 그래서 이제 한 달이 좀 안 남았죠? 한 20일 정도 남은 상태인데 좀 기대가 됩니다. 네, 요게 좀 실적이 잘 나와서 반등에 좀 불씨를 좀 피웠으면 하고요. 앞으로 가이던스나 이런 것도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판 내용인데 7월 5일 날 팔았네요. 네. 거의 최저점에서 팔았는데 1.75에 메이언 맥건이 또 팔았습니다. 여전히 뭐 수익 실현을 하는 것 같고요. 공짜로 얻은 주식이니까 계속 현금화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레딧에 올라온 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7일 전에 올라왔네요. 네, 지난 90일 동안 오픈도어에 판매한 사람이라고 나왔고요. 저는 이 길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다. 이 오픈도어에게 파는 거를 좀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좀 최신 데이터를 좀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정이 어땠는지 궁금하다라는 내용이고요. 댓글을 좀 보면 이게 보면은 당신이 철회하면 당신은 그들에게 돈을 빚지게 됩니다 라고 나오는데 이게 좀 잘못된 내용이지만 이게 제안을 받고 이 진행 과정을 쭉 하다가 최종 제안에서 이거를 안 한다라고 하면은 뭐 수수료 같은 거를 이제 평소에 뭐 낼 수도 있는데 요거는 내질 않죠. 그래서 오픈도어는 최종 제안을 거절해도 비용이 나가질 않는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는데 이분이 달아났네요. 아무것도 빚지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놨고요. 이게 잘 모르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아시는 분들이 답변을 남겨놓은 것 같습니다. 요 물어본 사람이 온라인에는 오픈도어가 최종 제한을 하기 전에 계약서에 서명을 해야 하며 계약을 취소할 경우 수수료를 내야 한다는 게시물이 많이 있다. 이런 거에 대한 우려가 좀 있는 것 같고요. 최종 제한 자체가 무료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아가 약간의 시간을 할애해야 된다라는 내용인 것 같고요. 이사 날짜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 며칠 또는 일주일 동안 무료로 마감 시간을 연장해 주기도 한다라고 합니다.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유연하게 해주는 것까지는 무료로 해주는 것 같습니다. 자세하게 이렇게 써놨는데요. 당신은 웹사이트에 정보를 입력한다. 예비 제한을 받게 된다. 제한은 검토를 거쳐 약간 오르거나 내려갈 수 있다. 이게 대부분 첫 번째 제안에서 시세보다 조금 더 낮은 금액을 제한을 해주다 보니 여기서 거래가 이루어지질 않는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 과정에서 이미 많은 수가 탈락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게 스프레드가 최대한 좀 줄어들면은 여기서 많은 예비 제한들이 이제 최종 제한으로 넘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예비 제한이 타당하고 생각되면 최종 제한을 요청할 수 있다. 아니면 포기할 수도 있고 비용은 들지 않는다. 자세하게 얘기가 나왔죠. 비용 자체가 들진 않는다 라는 내용이고, 최종 제한을 요청하는 경우 누군가 집에 와서 집을 검사하도록 일정을 잡아준다라고 하고요. 누군가 와서 돌아다니는데 20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외부에서만 이제 평가를 하는 것 같고요. 집 안으로는 들어오지 않고 밖에서만 체크하는 것 같고요. 그러면 최종 제한을 받게 되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비용 없이 그만둘 수 있다. 역시 비용 없이 이 제한 자체를 다 처리할 수 있다는 내용이죠. 최종 제한이 마음에 들면 수락하고 이사 날짜를 정한다. 이것이 계약서이고 당신은 당신이 보는 정확한 숫자를 받게 될 것이다. 최종 제한을 수락하고 계약서에 서명한 후에는 이사를 해야 된다. 당신은 집을 팔았다. 이렇게 쉽게 판매를 할 수 있는 요 6가지 항목으로도 충분히 회사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 자체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6가지 요 상황으로 되게 간단한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고요. 어쨌든 최종 제한 전까지는 이거를 계속 진행할지 안 할지를 충분히 생각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죠. 비용 청구 없이. 그래서 여기 글 쓴 사람이 자세한 설명에 대해서 좋았다라는 의견입니다. 이 정도 오픈도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정도는 알아야 될 것 같아서 한번 소개시켜 줬고요. 일단 사람들이 점차 관심을 갖고 집을 판매를 할 때 오픈도어를 찾을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이 분위기나 이런 문화들을 봤을 때 온라인으로도 충분히 이런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좀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 오픈도어의 뉴스로 올라온 글이고요. 7월 10일 날 올라왔네요. 오늘이 10일인데요. 네. 오늘 올라왔나 봐요. 한번 같이 볼게요. 뭔 내용인지. 노령화 친화도시 톱. 이런 식으로 이게 설문조사 이런 것들을 꾸준히 하고 있고요. 이 트렌드를 분석을 계속 하고 있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좀 확대를 해서 보면은 베이붐 세대는 오늘날 미국에서 약 3,200만 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대부분은 향후 몇 년 안에 가족과 더 가까워지거나 더 따뜻한 날씨로 이동하거나 유지 관리하기 쉬운 주택을 찾기 위해 규모를 줄이고 싶어 한다. 이런 심리적인 요인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사를 할 그런 이유는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생각보다. 그러나 오늘날 주택을 판매하는 것은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베이비붐 세대에는 유리한 모기지 금리, 상승하는 주택가격, 긴축된 재고로 인해 현재 주택에 갇혀 있는 것처럼 느낄 수 있다. 지금 베이비붐 세대가 집을 갖고 있는데 유리한 모기지 금리를 갖고 있겠죠. 지금 주택도 충분히 상승하고 있고, 네. 이런 상황이 판매를 할 이유가 없는 거죠. 따지고 보면. 현실은 오늘날 베이비붐 세대가 사는 집 중 상당수가 그들이 그 자리에서 편안하게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설계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요거를 이제 팔지 않고 계속 살려고 해도 이렇게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설계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대부분의 집 자체가. 그래서 미국 주택의 절반 40% 정도도 노후 준비가 된 것으로 간주되기 위해 계단 없는 입구나 1층에 침실과 욕실이 있는 것과 같은 가장 기본적인 특징을 갖추고 있지 않는다. 이게 나이가 들면은 좀 계단을 기피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죠. 그래서 계단이 없는 이런 집들을 선호한다라는 얘기인 것 같고요.
그래서 계단이 있으면 아무래도 좀 계단 없는 집으로 이사 갈 확률이 높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네요. 1층에 뭐 침실과 욕실 이런 것도 있으면 좋겠죠. 그러니까 최대한 뭔가 가까우면 좋겠죠. 나이가 좀 들면은 움직임이 좀 둔화가 되기 때문에 저도 이런 거 좀 동의를 어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이게 뭐 되게 터무니없는 이런 설문조사 같지는 않는 것 같고, 노후 친화적인 리노베이션을 추가하는 것은 비용이 많이 들 수 있으므로 일부 주택 소유자에게는 금지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인해서 뭐 더 좋은 조건의 집으로 이사 갈 확률이 있는데, 그거를 좀 쉽게 사고 팔 수 있는 뭐 오픈도어를 통해 오면 좋을 것 같다라는 뭔가 이 접점을 만드는 기사인 것 같아요. 오픈도어에서는 사람들이 쉽게 이사를 하여 삶의 다음 단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오늘날의 주택시장에서 독특한 어려움에 직면한 베이비붐 세대를 위해 그렇습니다. 이 노령 인구가 라이프 스타일 요구에 맞는 집을 찾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우리는 미국에서 노령 친화적인 집이 있는 최고의 도시를 찾아냈다 라는 내용이고요. 이 오픈도어가 이런 부분까지 이제 가려운 부분을 좀 긁어주면서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것 같고요. 노령 친화 주택이란 어떤 집일까라는 내용인데요. 이런 식으로 뭐 설계되어 있는 집을 좀 많이 매수해서 이런 좀 나이 드신 분들에게 많이 팔면 좀 도움이 되겠네요. 최소한 노령 친화적 주택은 1층에 침실과 욕실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미국 주택의 절반 정도가 노령화 대비한 가장 기본적인 특징을 갖추고 있지 않는다고 하고 있고요. 한 절반 정도는 어느 정도 갖추고 있는데 절반은 또 그렇지 않다라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뭐 리모델링으로 충분히 바꿀 수는 있지만 뭐 그렇게 돈을 들인다기보다는 이사 가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는 상황이죠. 미국에서는 노령 친화적 주택이 극도로 부족하다라고 합니다. 이게 또 틈새 시장을 공략하기 좋겠네요. 무려 400만 가구의 노령 가구가 집에서 살거나 집을 사용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고한다. 거의 절반의 주택은 거주자가 가려면 최소한 한 계단을 오르거나 내려가야 된다. 이제 계단도 문제가 된다는 얘기인 것 같고요. 미국 내 노령 친화적인 오픈도어 도시 10곳이라고 돼 있고요. 이렇게 10개의 목록이 나왔네요. 텍사스 지역에 좀 많은 것 같고요. 애리조나, 플로리다 두 개 있네요. 이렇게 돼 있고, 이쪽 지역이라고 합니다. 이쪽 지역 밑에가 좀 노령 친화적인 이쪽 부분인 것 같고요. 이렇게 10개 이렇게 해서 이쪽 밑에 쪽에 좀 몰려 있는 것 같아요. 오픈도어가 은퇴자들에게 스트레스 없는 판매 과정을 제공하는 방법. 은퇴자들에게 저희 아버지 세대라고 보면 되겠네요. 스트레스 없이 판매하는 과정을 제공하는 방법. 가장 높은 가격을 얻는다. 지금 저희 아버지 세대가 느끼는 부분 중에 높은 가격으로 부르는 곳에 판매를 한다라는 게 뭐 이거는 가장 기본적인 욕구죠. 비쌀 때 판다라는 개념과 좀 같은 개념인데, 모두들 시세보다 좀 더 높은 가격에 팔고 싶어 하죠. 요게 80%라고 합니다. 빠르게 판매하는 걸 원하는 게 55%, 수리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게 49%, 구매자와 흥정하지 않아도 되는 게 34%, 판매의 단순성이 30%. 이 오픈도어가 갖고 있는 장점이 5개 중에 4개가 오픈도어의 장점이 포함이 되어 있네요. 이거는 앞으로
좀 집을 잘 팔 수 있지 않을까. 이 노령화가 돼도 집을 더 잘 팔 수 있는 요건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때 되면 판매 건수도 많아지고 이러면은 어느 정도 시세와 가격이 좀 같아질 거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이런 계속 홍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래된 주택은 매물로 내놓기 전에 리노베이션과 값비싼 수리가 필요할 수 있지만 오픈도어에 판매하면 고객이 수리와 관련된 스트레스와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다. 이런 식의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되게 큰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시간이 돈인데 시간을 돈으로 환산을 해주는 거죠. 어떻게 보면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어쨌든 오픈도어가 향후 몇 년 안에도 이런 식의 장점을 충분히 제공을 할 수 있다라는 청사진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꾸준히 이 트렌드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오픈도어가 계속 체크를 해주는 것 같고요. 집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이 팔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계속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기사였고요. 별로 중요하진 않지만 또 회사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알아야겠죠. 디스코드는 별 내용이 없고요. 오늘 사실 별 내용이 없어서 X도 다 주가에 관한 얘기라 별로 캡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이렇게 여기서 마무리를 짓고요. 댓글이나 좀 보고 가죠. 구독자 수도 좀 늘었으니까 댓글 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가셨나요? 멘탈 박살 나셨나? 네, 아직 살아 있습니다. 생존 신고하려고 영상을 녹화하고 있고요. 아직 공포 단계에서 팔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 주라도 더 살려고 별짓을 다 하고 있습니다. 예테크부터 알바까지. 노력이 가상합니다. 사실 좀 싸긴 싸죠. 지금 한 2,000원 정도 하는 것 같은데 충분히 알바에서 모으면 좀 좋을 것 같기도 하고요. 부럽습니다. 네. 오픈도어는 실적이 어떻게 나올까요? 실적 좋게 나올 것 같아요. 8월 1일 날 나온다고 하니까 좀 지켜볼만 할 것 같습니다. 그냥 닥치고 존버가 답임. 개별 이슈가 아니라 수급 이슈인 거고 금리 인하 시작하면 바로 상방으로 턴압. 현금 없으면 존버이고 있으면 매수. 좋은 의견입니다. 이게 저도 회사가 어느 정도 실수한 걸로 생각이 되지만 이게 사실은 금리 인상을 좀 급격하게 해서 발생된 일이기 때문에 회사가 어떻게 보면은 좀 잘 대처하면 좋았지만 그렇게 안 된 거잖아요. 거기가 어느 정도 그것 때문에 좀 더 가격이 더 떨어진 거라고도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오픈도어에게 무조건 좋을 것 같다라는 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저도 이 생각과 좀 동의하고요. 망하지 않으면 현재 주가는 쓰레기다. 이거는 현재 주가가 싸단 얘기겠죠. 보통 상승장에서 외면받던 종목들은 하락장이 오면 다같이 두들겨 맞고 이 가격까지 빠진다고 하는 가격까지 빠짐. 그러고 나서 상승을 모색하더라고요. 미대선까지는 계속 비트급 위주의 상승장일 거라 생각되고 그 이후 크게 조정이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장이 빠지면은 어느 정도 영향은 있겠죠. 아예 영향이 없진 않을 것 같은데 저도 많이만 안 빠지면 될 것 같고요. 금리 인하 소식이 계속 들리고 하다 보면
이 시장과 관계없이 또 따로 움직일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미래는 모릅니다. 뭐 그냥 어차피 시장이 떨어지니까 개별 주식도 떨어진다. 그런 논리는 다 알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거는 어느 정도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그래도 오를 가능성은 충분히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도 생각을 해봅니다. 다 뻔한 답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여기에 기업 가치를 제대로 계산하고 있는 사람이 없을 텐데 40%나. 이거 봤죠? 이거 게시물을 봤는데 제가 설문조사를 좀 한 것 같은데 맞아요. 하도 이 포지션이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조금 떨어졌네요. 스트롱 바이가 35%. 이렇게 따지면 한 80%, 네, 뭐 20%가 이제 안 좋은 의견. 기업 가치를 꼭 완벽하게 이거를 알아야 되나라고 했을 때 지금 적자 기업이고 하다 보니까 완벽하게 이게 뭐 계산이 되진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렇지만 얼추 이게 흑자로 전환이 됐을 때 충분히 수익이 날 수 있는 회사다라고 저는 이제 판단이 되고 이걸 꼭 기업 가치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나? 라는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뭐 모를 수도 있죠. 이거를 제대로 계산을 못할 수도 있고 근데 이런 수치들 이런 거를 봤을 때 모든 이제 실적 그래프들이 바닥을 찍고 올라갔다라는 거도만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주린이다 보니까 이걸 완벽하게 이거를 공부를 해서 계산기를 두드려서 나온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저도 뭐 완벽하게 계산을 한다라고 얘기는 할 수 없지만 앞으로의 그 상황과 이런 모멘텀을 봤을 때 지금보다는 더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그냥 기대감이죠. 어느게 보면은 이미 충분히 떨어졌다라고도 생각이 되는 상황이라 이걸 알고서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기업 가치를 알고 너무 깊게 안 들어가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오늘도 추매, 내일도 추매. 네. 저점일 때 사면 좋죠. 10년물이랑 디커플링 돼서 계속 떨어지는 게 좀 불안하기야. 그냥 어쨌든 금리 인하가 된다면 크게 상관은 없겠죠. 지수 조정장 오면 오픈도는 더 끔찍하게 하락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걱정이다. 대부분 이런 생각을 갖고 있네요. 네. 그렇다고 실적이 엄청 좋을 것 같지도 않고 크게 불려서 손절도 못하고 막막하네. 아주 길게 보면 모르겠지만 더 사고 싶진 않네요. 좀 쌀 때 더 담아서 비중을 높이는 게 좀 부담스럽긴 하지만 평단을 낮추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이게 뭐 각자 다 다른 생각이니까 응원합니다. 네. 비중을 더 늘리지 않는 거를 추천합니다. 이 정도의 멘탈이면은 비중을 안 늘리는 게 좋고요. 저는 비중이 너무 높았기 때문에 공부를 안 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 불안하기 때문에 기업이 어느 정도의 그 깊이까지 파고들 수 있을지 계속 공부를 할 수밖에 없었고 사고 싶은데 학생이라 돈이 없다라고 합니다. 네. 쏙 쓸 판돈으로 하루에 10주씩 사고 있다고 합니다. 개고수라고 합니다. 위태경님, 네, 화이팅입니다. 없는 사람은 사야 할 시점이고 산 사람은 시간을 갖고 기다릴 시점이 아닐까 싶네. 이것도 맞는 얘기죠. 없는 사람은 지금 들어가면 좋은 시기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있는 사람은 버텨야 되는 상황이지 않을까. 줍줍해야 되는데 줍줍을 너무 많이 해서 자금이 고갈돼. 저랑 똑같네요. 네. 저 땡전 아픈 없는 네. 통장이 이제 통장이 됐어요. 통장이. 5일 전에
844번. 예, 구독자 844번째에 들어왔나봐요. 될 수밖에 없는 회사입니다. 외람된 말씀이지만 지금 가격이 얼마나 좋습니까? 돈 생기는 족족 매수 중입니다. 10달러 충분하다라고 하는 의견입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네. 지금보다 더 싸지면 더 좋고, 네. 이게 그래도 2년 전보다 저는 훨씬 기업이 좋아졌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거래량은 발생되지 않지만 회사 내부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보고 갑니다. 상장하고 참 관심이 있었던 주식인데 손절하고 나왔다라고 합니다. 매력적인 가격이네. 좀 매수해봐야겠습니다. 네, 손절을 했다고 하니까 안타까운데 지금 다시 진입을 해서 손절한 만큼 수익 실현하고 나오도 나쁘지 않은 타이밍으로 보여지긴 합니다. 다들 추매하고 계신다고 하네요. 네. 장기 투자 수량 모아가고 있다. 근데 좀 변동성이 워낙 좀 큰 종목이다 보니까 이 장기 투자가 과연 맞는 일인가 항상 고민이 되는 상황이고요. 올라가도 고민, 떨어져도 고민. 네. 이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주식 투자라는 게 하반기 유중 예정되어 있지 않나요? 유중을 아직 확정된 것 같진 않은데 제가 알기로는 돈을 끌어 당길 때 당기겠죠. 네, 요거는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 전에 금리 인하가 더 오픈도어에겐 더 좋은 호재 뉴스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현재 엔비디아 투자 중이라고 합니다. 네. 경기 지표는 9월 금리 인하 무게가 실리는데 오픈도어 주가는 계속 하락하네요. 9월 쪽으로 좀 무게가 실리긴 했습니다. 거의 이제 9월도 희박했는데 조금 앞당겨진 상황이고요. 저는 9월 달에 할 것 같긴 합니다. 7월에 하면 더 좋지만 7월에는 안 할 것 같기도 하고 그때 팔았어야 했다. 네. 저도 마이너스 한 2천만 원 정도 맞고 나니까 이런 생각이 또 살짝 들었죠. 공매도가 최근 증가하였다. 공매도 수량과 주가 관계도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 공매도가 많이 늘었죠. 늘긴 늘었습니다. 예전 평균 추세보다 더 늘었는데 이게 공매도도 그냥 주식의 일부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걸로 수익을 보려고 하는 분들도 있지만 우리는 롱에 걸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매도 세력이 나중에 주가가 상승했을 때 다시 사서 대갚아야 되는 이 상황을 만드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좋은 그림이죠. 전 세계인들이 다시 이 회사가 좋아졌다라고 하면 돈이 몰릴 거 아니에요. 그때 공매도가 청산을 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때 더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주가가 어쨌든 공매도가 보면은 점점 줄어드네요. 네. 7월 8일 날 기준으로 공매도 체결 수량이 처음으로 한 90만 주대로 떨어진 상황. 7월 3일 날은 60만 주. 이때는 장이 좀 일찍 조기 폐장을 해서 그랬다고 치지만 8일 날은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이것도 공포 심리를 좀 자극할 만하긴 한데 전체 미상고 장환이 8,200만 주 정도 되네요. 예. 다 청산하진 않을 것 같지만 어느 정도 주가가 상승을 한다면
저는 뭐 요 공매도 이런 기관들이 다시 사주지 않을까 주식을 그런 기대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테슬라가 반등을 좀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그 공매도 세력의 손실이 엄청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오픈도어에게도 올 것 같고요. 테슬라가 먼저 반등을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오픈도어보다 훨씬 더 먼저 반등을 했는데 연일 상한가잖아요. 부럽습니다. 네. 오덕후님 화이팅 하세요. 영상 매번 감사드립니다. 네. 요 7일 전에 일주일이나 됐네요. 댓글 안 본 지 일주일이나 됐나봐요. 옆 동네에 다른 종목들이 많이 오르는 바람에 포모 현상이 오고 있는데 계속 믿고서 커피 사 먹을 돈 모아 꾸준히 매수 중입니다. 이게 지금 엔비디아 올라가고 카바나 올라가는데 이제 테슬라까지 올라가서 이 포모 현상이 극에 달할 상황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안타깝고요. 힘내자고 합니다. 네. 근데 포모 현상이 좀 진짜 극심한 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물려 있는 사람도 손절하고 딴 데 가서 또 달리는 말을 타야 되지 않나, 막 이런 생각까지 할 만한 그 정도의 이제 약간 오픈도어가 좀 힘든 시기인 것 같고요. 계속 물 타다 보니 오도쿠님 보유수량과 비슷해졌다라고 합니다. 돈이 계속 생기나 봐요. 신기합니다. 현재 공매도 현황이라고 나오네요. 여기 나와주네요. 5.84 동안 거래량을 고려한 커버 기간. 숏 커버링이 나오면 뭐 이 정도 계속 사들 가능성도 있죠. 여기까지 봤네요. 영상이 은근 길어졌지만 조회수가 좀 올라가면서 내 동영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얘기는 오픈도어가 좀 관심을 받고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뭐 지금부터 조금씩이라도 올라가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오픈도어 투자는 좀 강한 멘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좋은 소식이 나오면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